한강 훼손 시신 사건, 그 피의자의 드디어 신상 얼굴이 공개가 됐습니다. 김기영 아나운서. 네, 지난 20일에 신상 공개가 결정이 됐고 어제 이 장대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47분쯤에 경찰의 보강 조사를 받기 위해서 입감 중인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를 출발을 해서 사건을 수사 중인 고양경찰서에 출석을 하면서 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모자도 쓰지 않고 마스크도 벗은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 장대호가 어떤 사람이었냐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특별한 전과는 없었고요. 네. 게임 개발을 좀 했었다고 해요. 20대 때 삼국지와 한국 고대사를 좋아해서 또 관련된 게임 개발자로도 일을 했었고 노점상, 선원, 모텔 종업원 등 다양한 일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일단 다양한 직업을 전전했네요. 게임 개발자, 노점상, 새우잡이배 선원, 모텔 종업원. 마지막이 조금 전에 그 직전에 살인을 저질렀던 그때의 직업, 모텔 종업원까지 다양한 직업을 전전했는데 게임 개발을 했다는 것도 좀 색다릅니다. 자, 어제 언론에 처음으로 모습이 공개된 장대호. 대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때 화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입니다.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사건이에요. 지금 반성하고 계십니까? 제가 유치장에서 죄송합니다. 많이 생각해봤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잠깐만요. 말을 못하게 하는데 잠깐만요.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습니다.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족들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전혀 미안하지 않습니다. 시신 나머지 부위는 어디다 버리셨어요? 모두 같은 장소에 버렸어요. 저 모습, 저 태도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복준 의원님. 저 사람은 사이코패스냐, 이른바 얘기하는 은둔형 외톨이, 희귀코모리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등등이 있습니다만은. 이 사실은 범죄자를 딱 재단할 수는 없어요. 이 범죄자는 여러 가지 사이코패스 성향도 있고 희귀코모리 요소도 있고 이런 게 융합되어 있는 게 범죄자 형태인데 그걸 싹둑 잘라서 계산을 하면 안 되겠고요. 저 개인적으로 이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떤 영역 집착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역. 그게 뭐예요? 예, 이 사람이 평생 동안 흑수저로 살면서 선원 생활도 하고 게임도 개발했고 게임은 이제 역사물 관련된 게임을 개발하다 보니까 정중도 얘기도 나오는 건데요. 막노동도 하고 하면서 음지에서만 전전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름대로 정착했다고 하는 곳이 모텔 이른바 얘기하는 종업원입니다. 거기는 약 7년 가까이 있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장기간 이 사람이 정착을 한 거고요. 거기 정착하면서 이 사람의 제가 볼 때는 과대망상이 시작된 것 같아요. 정착해 있으면서 자신이 모텔 관련돼서 이른바 얘기하는 진상 손님이라든지 문제가 있는 손님들을 처리하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권위자라는 느낌을 본인 스스로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전문가가 되다 보면 각각의 어떤 치매가 올 때마다 대처법을 머릿속에 시뮬레이션 할 거예요. 그 시뮬레이션 속에 상대를 응징하는 수단 속에는 자신의 안위하고는 전혀 그게 고려되지 않은 거죠. 그거를 실행에 옮긴 게 결국 이거 살인이라는 이런 행위로 저는 같다고 보고요. 이 사람은 과대망상하고 그다음에 자기과시욕, 인지왜곡 이런 게 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앞서도 들으셨습니다만 이 장대호라는 사람이 사람은 아니죠. 사람입니까? 장대호라는 인간이 이것도 참 제가 하고 싶진 않은데 어쨌든 장대호가 아까 했던 말 보니까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이다.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사건이다. 그런데 경찰이 제지하니까 잠깐만요. 왜 말을 못하게 하는데 막 이렇게 건방지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유족들이 보면요. 유인경 평론가님 정말 천불이 날 거예요. 유족들한테 전혀 미안한 마음이 없답니다. 유족들은 아마 피가 솟구쳤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수많은 사건들과 수많은 피의자들을 기자 시절에도 보고 지금 방송을 통해서 보고 있지만 뺨 한 대만 때려도 대부분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고 죄송하다고 더구나 이렇게 살해를 했을 경우에는 정말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반성은커녕 본인이
나쁜 놈은 죽였다는 걸로 정당화를 하는데 김복준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자기만의 세계에 너무 함몰돼 있기 때문에 인터넷 게임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서 본인을 좀 영웅시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분명히 카메라들, 기자들 앞에 서서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얘기할 거야. 네. 미안함 하나도 없어. 자기 정당화를 하다 보니까 우리 눈에는 더 분노가 치밀게 만드는 건데 네. 뭐 감옥에 가는 것도 두렵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거는 본인의 생각이겠지만 네. 그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을 전혀 모르는 거 보면 공감 능력은 거의 마이너스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앞서도 보셨습니다마는 이 기자들의 질문에 이제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양쪽에 보신 것처럼 이제 경찰들이 웬만하면 한두 마디만 하고 이제 딱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앞서 장대호 했던 말 보셨죠? 아, 놔요. 왜 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손정혜 변호사님 이 모습도 다른 피의자 모습과는 좀 달라요. 나는 아직도 억울하다 이런 이야기를 궤변으로 늘어놓고자 했지만 그 기회를 많이 주지 않다 보니까 억울하다라고 호소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네. 오히려 살인범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하. 오히려 내가 그 피해자가 나한테 가해, 공격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가해, 살인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자기만의 논리와 정당성을 설파하고자 하는 비정상적인 모습이고요. 네. 이 사람이 10년간 가족과도 떨어져 지냈다라고 합니다. 별다른 사회적 교류나 유대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 상식이 아니라 자기만의 기준과 상식으로 세상을 대하다 보니 네. 저 사람이 나한테 모욕적인 한 행동이 죽어도 마땅하고 살인도 정당화되는 비정상적인 왜곡된 기준으로 지금 국민들 앞에서 오히려 내가 피해자이고 나의 행동은 정당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네. 너무나 궤변이고 어처구니가 없다 보니까 옆에 계신 형사님들이 그걸 만류하는 장면들을 보고 계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본인이 마치 사회 악을 처다는 것 같은 영웅 심리에 빠져 있는 것은 아하, 아닌가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런데 장대호가 했던 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뭔가 이해하지 못할, 이해가 쉽사리 안 되는 그런 말도 했는데요. 함께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고려시대 때 김부식의 아들이 정중부에 수염을 태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중부는 그 원한을 잊지 않고 있다가 무신정변을 일으킨 그 당일날 잡아 죽였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장난으로 수염을 태운 일이 죄송합니다. 같지만 들어갈게요. 들어가겠습니다. 당사자한테는 들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대방을 죽일 만큼의 큰 원한인 것입니다. 저 정중부의 난을 언급한 것 같은데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이라는 사람이 무술시합에서 정중부의 수염을 태운 일화까지 꺼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인철 변호사님? 이게 고려 중계에 일어났던 일인데 아주 유명한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 무신정변의 한 계기가 된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에 문관의 대표적인 사람이 김부식이었는데 그 사람이 권세가 굉장히 좀 권세가 높았잖아요. 그 아들이 그래서 장난을 친 거예요. 당시에 무신의 대표적인 정중부의 수염을 촛불로 불태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나무라니까 오히려 김부식이가 정중부를 벌해가지고 이 정중부가 굉장히 좀 원한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무신정변이 났다. 그런 이제 일화가 있는데 네. 그걸 언급한 거예요. 이 사람은 본인이 이제 장난을 상대방이 장난을 했는데 본인한테 그게 큰 상대방을 죽일 만큼 큰 원한이었다. 이거를 이제 설명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뭐 그런 국사를 얘기한 것 같은데, 한국사를 얘기한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는 확신범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이 사람은 본인의 그 범죄를 범행을 후회하지도 않고 반성하지도 않고 네. 당연히 피해자에게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걸 확신범이라고 하는데 아하. 이 사람이 뭔가 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확신범이라는 건 이제 시국사범이라든지 그런 양심범에게는 확신범이 적용이 되는데 이런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는 확신범이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네. 오히려 형량에서 더 가중될 수 있는 사유거든요. 전혀 반성이 안 되기 때문에 아하, 네. 지금이라도 좀 반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 자리에서 저 포토라인에서요, 저런 얘기를 할 줄은 기자들도 몰랐고 경찰도 몰랐을 거예요. 예, 제가 볼 때는 저 사람이 게임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역사물 같은 거 가지고 게임 개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역사 쪽에 관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역사를 뭐 나름대로 읽었는데 좀 요런 조금 전에 정중부 사건 같은 거 이런 사건은 상당히 이 자극적이고 재미도 있죠. 네. 그런 쪽에 탐닉을 했던 것 같고요. 아하. 어떻게 보면 이 어설픈 역사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역사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예, 이제 그 게임하고 연결돼서 그런 것 같은데 네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그거 같습니다.
당신들이 볼 때는 아주 사소한 일인데 그거 가지고 사람 죽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그 사소한 것 때문에 사람 죽일 수도 있다. 그게 바로 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런데 장대호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과거 행적들도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게 듣기만 해도 오싹하다면서요, 김기혁 아나운서. 예, 장대호는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도 열심히 해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네. 이 13년 동안 꼬박 이렇게 글을 많이 올렸었는데요. 아, 그래요? 네. 예, 질문보다는 답변 그리고 또 본인의 생각을 올리는 글들을 많이 올렸습니다. 어떤 게 있었어요? 네, 한 가지 일화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 이 안락사를 언급한 한 여성의 글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당장이라고 떠나고 싶다라면서 이제 답답한 글을 올렸었는데 여기에 장대호가 답변을 달게 됩니다. 네. 근데 그 답변이 얼굴도 예쁜데 왜 안락사를 원하느냐? 님은 얼굴이 되기 때문에 재기하기 쉽다. 라는 이제 답변을 했고 이게 이제 작성자의 사진이 보였나 봐요. 그 사진을 보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뒤이어서 관상이 죽기에는 너무 아깝다. 뭐 세상에는 맛있는 음식도 많고 뭐 성관계를 이제 떠올리는 단어를 쓰면서 뭐 그런 것도 많은데 좀 더 맛보고 즐기고 가려고 생각하니까 바로 죽기 싫다. 뭐 이런 답변을 써놨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유인겸 평론가님? 일단 정상적 사고는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이분이 이제 대면 접촉을 하는 일이라기보다 그냥 모텔에서도 돈 받고 열쇠 주고 뭐 이런 일 혹은 인터넷에서 역사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본인이 굉장히 착각을 해서 공감 능력이 전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 본인을 영웅에 빗대서 생각하지 본인은 뭐 치사한 간사한 사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네. 모든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조언을 줄 수 있다 그러는데 최근에 들어서 많은 분들이 네. 이런 익명의 공간을 통해서 자기 고민을 서로 해소하고 도움 말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아요. 전문가를 찾거나 혹시 소문날 줄 모르는 지인들에게 말하기보다는 이런 분들 호소를 하는데 답을 달아준 사람이 사실 이런 너절한 사람들 많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 답이 위로가 되기는커녕 이렇게 더 외모로만 평가라도 보면 받는 사람도 얼마나 괴로웠을까 싶고요. 네. 근데 참 안타깝게 본인이 세상에 맛있는 것도 많고 재미있는 일도 많은데 왜 죽으려고 합니까? 근데 이런 행동 때문에 이 사람은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없게 되고 즐거움도 네. 못 누리게 됐기 때문에 네. 인과응 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과거에 쓴 글을 볼 때 손정혜 변호사님, 이 사람은 여성, 특히 또 외모에 상당히 집착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떨쳐버릴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여성인과 이 성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적인 성향을 보이고 관심이 많은 사람이 폭력성까지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결합되면 사실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안락사 글에 대해서 뭐 당신은 전생에 착한 일을 해서 동물이었지만 이쁜 여자로 태어났습니다. 나한테 연락을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접근하거나 이런 내용들을 올린다는 것은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반추할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네. 경찰에서도 별다른 범죄 전력 전과는 없다라고 하는데 네. 과거에 올린 글을 보면 굉장히 폭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네. 혹여라도 다른 여죄가 있었는지는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글도 올렸고 그 과거 글들이 보면 뭐 오싹하게 느껴지는 뭐 글들도 많았대요. 그런데 이 얘기 하나 마지막으로 좀 짚어볼까요? 김복준 의원님, 예. 그 애초에 이제 자수하러 서울지방경찰청에 갔었잖아요, 장도혁. 그런데 이제 종로서로 가보세요. 그랬다고 해서 논란됐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되고 일단 그 돌려보낸 경찰관 일단 대기 발령 조치됐다고 하네요. 네, 그거는 뭐 제가 봐도 지극히 당연한 그 경찰의 조치입니다. 네. 뭐 서울지방경찰청이라는 곳은 이제 뭐 사실은 뭐 실행부서는 아니에요. 각 경찰서를 지원해주고 컨트롤하는 컨트롤 역할을 하는 곳인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경찰 제복을 입으면 다 경찰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 시간대에 장대호가 서울지방경찰청 과시욕이 있기 때문에 서울지방청으로 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네. 가가지고 민원실에 들어가서 나 자수하러 왔다. 네.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하나 덧붙여진 게 뭐가 있냐면 네. 강력형사 불러달라. 그러면 이 사람의 자수 이 항목이 적어도 강력하고 연결돼 있다는 거 정도는 인식해야지 그게 경찰관이에요. 아무리 비수사부서에서 근무를 한다 손 치더라도. 네. 그런데 그걸 간과하고 야 여기서 가까우니까 여기 종로경찰서로 가보세요. 이랬다면 그 경찰관은 제가 볼 때 그건 그 직무 제대로 한 거 아닙니다. 아하. 이거는 뭐 징계도 중징계 받아야 할 입장이고요. 네.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
신병을 그 사람 신병을 거기 확보해놓고 종로경찰서 형사계로 전화해가지고 오도록 하거나 그러네요. 아니면 본인이 그 사람을 데리고 종로소로 데려다 주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쪽으로 가보세요 했다는 거 자수하러 왔다는 사람을 강력형사를 찾는 사람을 이거는 뭐 입이 100개라도 그러니까요. 그 경찰관의 직무 처리는 뭐 비난받아 마땅한 겁니다. 순간의 판단 실수가 지금도 열심히 이 순간에 전국에서 곳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경찰들의 사기를 좀 많이 떨어뜨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